인사를, 고맙다는 말을 제때 하지 못해서 시기를 놓치고 후회하지 말기. 타인의 친절함을 내게 걸맞는 당연한 권리라고 착각하지 말기. 사랑과 집착을 내게 아끼는 마음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또 열정과 치기를 혼동하지 않기.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주저앉아서 기약 없이 머물러 있더라도 결코 희망을 부정하거나 냉소하지 않기. 아직 한창 추운 것 같지만 사실 밤의 길이는 줄어들고요. 빛이 머무는 시간이 하루가 다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숫자 1과 또 시작이라는 단어로 가득한 시기죠. 여러분의 일상 가득 빛이 스며들어 충만하길 바라겠습니다. 1월 3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생명의 빛 띄워드렸습니다. 노르웨이의 유명한 트럼펫 곡에 가사를 붙여서 시셀이 불렀어요. 타이타닉 OST에서 타이타닉 서곡을 불렀던 가수로 유명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아침에 좋은 음악 선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혜민님께서 예의 없는 사랑이 가장 못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예의는 꼭 지켜야 할 것 같아요 하셨고, 권희진님은 멋진 웅디 반가워요. 올 한 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자고요 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님이 목소리 좀 이상한데 혹시 코감기 걸리셨냐고. 저는 감기는 잘 안 걸려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제가 격주로 월요일은 밤새 녹화하느라고 목이 늘 좀 잠기는데, 그래도 그런 거 치고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불편하신가요? 좋은 목소리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영님, 강한성님, 조민정님, 최은영님, 박미경님, 김효정님, 한현숙님, 박도훈님, 강천호님, 오민정님, 이외 많은 분들이 또 오늘 1월 3일 아침 허지웅씨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모두 감사드리고 이름 다 못 불러드려서 언제나 그렇듯이 죄송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사연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예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1월 3일 아침에 희애 씨입니다. 네. 오늘 서울은 그래도 지금 한 영하 2, 3도 정도인 것 같은데. 네, 현재 온도는 그런데 이제 예. 아침에 좀 낮을 때는 한 영하 9도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철원도 많이 낮았다고. 맞아요. 예. 장난 아니더라고요. 철원 쪽에는 영하 18도고요. 그리고 제천 영하 16.9도입니다. 그래서 서울 영하 9도는 좀 귀여워 보이는 수준이고요. 예. 하지만 내일 낮부터는 또 전반적으로 조금은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예. 네, 추위 대비 좀 잘 하시면서 감기, 독감 조심조심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요. 독감 환자 많더라고요. 요즘 유행이어가지고 어제 녹화를 갔는데 한 2명 정도가 못 왔어요. 독감 때문에. 알아 누웠대요. 근데 이번 독감이 또 유독 그렇게 세대요. 그래가지고 유행도 유행이지만 한번 걸리면 또 그렇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조심들 하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 왜 검은 토끼의 해일까입니다. 그렇죠. 네. 왜 검은 토끼인가? 그러니까 올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마다 뭐 무슨 해, 뭐 땡땡년 이렇게 불리는데 요 원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예. 네, 제가 싹 정리를 해왔습니다. 60갑자 얘기 나오겠네요. 맞아요. 예. 그 얘기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예. 우리가 60갑자는 우리 일상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평소에 나이가 같은 사람을 동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것도 60갑자가 동일하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리고 만 60세가 되면 환갑잔치를 종종 했었죠. 요즘엔 많이 안 하는 추세지만. 예. 그리고 태어난 간지의 해가 다시 돌아왔다. 60년 만에 돌아왔다라고 해서 환갑을 축하하는 게 바로 환갑잔치입니다. 김간지요?
김간지 말고. 그 간지 말고 아, 그 간지 말고 예, 예. 그랬습니다. 예. 우리 가불병정 우리가 어릴 때 굉장히 많이 외웠잖아요. 예. 네,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리고 자축인묘, 진사어미, 신유술해. 그 12종류의 간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10개의 천간 그리고 12개의 지지 이 순서에 따라서 조합된 게 60개의 간지인 건데요. 예. 한 바퀴를 다 돌면 60년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았다는 뜻이구나. 맞아요. 환갑.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해에 그 간지가 돌아왔다라고 해서 환갑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3년 개묘년에 태어난 사람은 60년 후인 2083년 개묘년에 환갑을 맞게 되는 거고요. 예. 우리가 무슨 띠, 뭐 쥐띠, 소띠 이런 얘기하는 것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무슨 띠세요? 전 같은 건데요. 어. 양띠. 아 맞다. 띠동갑이었지. 아, 저희 둘 다 양띠군요. 그렇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은 제가 21살이고 웅디가 33살이잖아요. 그렇지. 네. 용기- 그쪽이잖아요, 우리. 용케 알았네. 네. 용케 알았어. 그러니까요. 예. 아, 자요. 그래서 네. 오늘 주제기도 해요. 네. 검은 토끼의 해. 왜 아. 하필 검은 토끼의 아. 해인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60개 중에서 앞에가 천간이라고 10개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오행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색깔이 정해집니다. 5가지 아. 원소로 2개씩 묶이거든요. 예. 그래서 금, 수, 목, 화, 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불은 파랑색을 의미하고 병정은 빨강색, 무기는 노란색 혹은 황토색, 그리고 경신은 백, 임계는 흑입니다. 아, 이게 그 다 색깔이 정해져 있군요. 맞아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까만색. 그렇죠. 그 중에 그래서 올해가 검은 토끼의 해. 맞습니다. 아.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갑이고 용을 만나는 갑진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청룡의 해가 되는 거죠. 네. 이 검은 토끼에서 검다는 거에 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맞아요. 뭐 영리함 그리고 장수, 풍요 요런 의미들이 검정에 옛부터 이렇게 담겨 있는 의미라고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토끼도 영리함과 풍요를 다산과 풍요를 맞아요. 상징하지 않나요? 그래서 원래 이게 두 개가 만나니까 더블 다산 풍요. 너무나도 이제 좀 영리함. 풍요로 우리가 또 요즘 또 굉장히 각박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징을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으니까 올해가 이런 검정색과 토끼가 만났으니까 더 풍요로운 해가 됐으면 좋겠다, 될 것 같아라는 이제 기사들도 많더라고요. 정말 좋은 해네요. 그러니까. 네네, 맞아요. 우리 허지웅 씨 들으시는 웅냥이 분들에게 이 온통 모든 지혜가 네. 모든 지혜와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올해의 색깔은 이것입니다. 네, 매년 색채 전문 기업인 펜땡이 올해의 색깔을 지정을 하잖아요. 여기 예 그렇죠. 네, 맞아요. 작년에는 베리페리라는 보라색이었는데요. 올해는 바로 비바 마젠타입니다. 이거 매번 그냥 약간 좀 돌려막기 하는 것 같은데. 달라요. 예, 이 펜땡 여기 저도 관심 있게 늘 보는데 돌려막기 하는 것 같아요. 예쁘지 않아요, 색깔? 예쁜데. 올해 색깔. 당연히 예쁘지. 근데 아무튼 네. 요번에 요거를 그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 비바 마젠타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명칭으로 정확하게 바꿀 수는 없는데 네. 가장 근접한 색깔은 심홍색이라고. 심홍색. 예쁘다. 홍색이라고. 말이 네네. 예쁘다. 그 색깔이랑 가장 근접한 색깔이라고 하더라고요. 비바 마젠타가 우리말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가장 비슷하게 근접한 건 심홍색. 맞습니다. 좋다. 이게 천연 염료인 코치닐에서 영감을 받은 색깔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름 자체는 굉장히 낯설지만 우리 일상에서 뭐 색조 화장품은 물론이고 먹을 수 있는 뭐 연료를 변환을 시켜가지고 햄, 맛살, 젤리 이런 데에서도 많이 들어가는 염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올해의 색깔은요, 우리가 이 펜땡이 언제부터 이 색깔 자체를 정했는가, 예. 이거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1963년에 당시에는 이런 색깔의 표준이 안 정해져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빨강색 소파를 시켰는데 나는 밝은 빨강색을 생각했는데 그렇지. 어두운 빨강색이 오고. 왜냐면은 내가 얘기한 빨강이랑 이 전화 저기 수화기 너머에 네.
사람이 알아들은 빨간색이랑 다른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착오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 색깔을 전공하는 로렌스 허버트라는 사람이 이 색깔의 코드를 정하면서 그래요. 이 스펙트럼을 처음으로 정한 게 이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잉크를 얼만큼 넣었느냐 그 비율에 따라서 고유 번호를 펜땡에서 처음 붙이게 된 거고요. 예. 지금까지도 활용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올해의 색깔 자체는 2000년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정해지고 나면은 뭐 우리도 실제로 올해 이 색깔 나오자마자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 색깔이 들어간 냉장고, 뭐 아. 전자기기 뭐 이런 게 나올 만큼 뭐 웬만 가전들이. 맞아요. 트렌드를 이 올해의 색깔이 아주 휩쓸고 있습니다. 예쁘죠?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좀 튀지 않나? 아 근데 요즘은 또 이 패널 색깔을 예. 수시로 교체할 수 있어가지고 어이구. 또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색깔을 선정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예. 바로 시대 정신이에요. 뭐 이를테면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위로한다라는 의미로 견고함을 의미하는 얼티밋 그레이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해마다 어떤 트렌드가 있고 어떤 동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고 선정하는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펜땡 색상 전문가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대중문화를 조사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 네. 색깔 그냥 마음대로 정한 건가요? 아니면은 이때는 요 해에는 이 색으로 하는 이유가 이렇게 있나요? 아 이유가 다 있어요. 어. 그래서 비바 마젠타 같은 경우에는 예. 빨강색 같기도 하고 핑크 같기도 한데 잘 보면은 원래 빨강색은 좀 차가운 색깔이라고 보지만 따뜻한 색깔이 공존돼 있는 색깔. 그러니까 즉 올해는 우리가 이제 엔데믹 시대니까 안정, 균형을 좀 찾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차가움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비바 마젠타를 선정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 색깔에 담긴 바램처럼 앞선 토끼의 해에 풍요도 담고 예. 또 안정도 함께 공유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색상 하나에도 이렇게 시대 정신을 담으려고 노력을 맞아요.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색깔 얘기 많이 나왔네요. 네, 검은 토끼의 비바 마젠타, 그렇죠. 심홍색 맞습니다.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아마도 이 세 가지 중에 퀴즈가 아닐까?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은 분들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아. 그러면 퀴즈가 어디서 나옵니까? 앞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갑자, 뭐 간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네, 그런 거에서 뭔가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아, 한 바퀴 돌아왔을 돌아온다. 때 그렇습니다. 그 60년 걸리는 거. 네네. 아. 그걸로 냈어요. 아, 그렇군요. 임춘명님께서 손예님 뉴스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와요. 뉴스 비타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올해도 제가 비타민을 팍팍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네. 까만 토끼. 우리 희애 씨가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네, 일상에서도 60갑자는 정말 많이 활용됩니다. 이 태어난 간지해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걸 뜻하는 건 무엇일까요? 1번 지천명, 2번 환갑, 3번 부록. 전화 가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선물 받을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박지윤의 환상 1415의 그대 떠난 후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번 환갑이었죠. 우선 선정답자 김지은, 윤정민님 두 분께는 햄버거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일반 정답자 4966-0383 쓰시는 분 그리고 용찬현님, 용찬협님 세 분께는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 노탁석의 맛맛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새해를 여는 추천 음식 맛집으로 함께할게요. 광고 듣고 세 분 만나보겠습니다. 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못인 제가
맛을 잘하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석의 맛. 노중은 탁재영 이우석 우리는 노탁석이에요. 영원한 밥 선생님 할매 밥 됩니까의 저자 맛꼰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행교의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피디의 여행수다를 진행하고 계시면서 이상한 모자를 쓰고 오신 탁재영 PD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탁재영 PD입니다. 이게 무슨 모자예요? 참고로 그 파키스탄 북부에 어. 사람들이 쓰는 그 이름이 뭐였더라 까먹었네. 어쨌든 거기 전통 모자입니다. 네. 파이 같지 않아요? 오늘 그 춥다 그래가지고 쓰고 나왔는데 엄청 따뜻해요. 아 정말요? 보는 라디오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놀라운 모자입니다. 야 저걸 우리나라에서 안 팔 것 같은데? 의자를 쓰고 왔어요. 의자를. 의자? 목욕탕 의자. 이거는 거기서 하신 거죠? 그 거기 가시는 분한테 구해달라고 했죠. 이 모자 쓰고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언어 위의 천재 오늘 한 끼 어떠셨나요의 저자 힌트 요정 탁피디님의 모자를 탐내고 있는 놀고 먹기 연구소의 이우석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재벌집 둘째 아들 이우석입니다. 둘째 아들이요? 새해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면은 아버님께서 생존해 계시고. 아니 그 재벌이 아니라 우리는 초벌되고 초벌 재벌. 초벌. 고기 한 번 더 구워준다는 소리죠. 고기를 늘 두 번 구우시는 거죠. 예, 0130 쓰시는 분께서 12월 30날 소장님께서 해넘이 해돋이 명소 또 맛집 소개해 주신 프로그램 잘 봤어요. 매년 불러요. 매년. 왜냐면 이게 제 두상이 약간 해돋이나 좀 약간 유사한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그 방송에서 이렇게 뭐 CG도 좀 머리에 쓰나요? 그걸 하고 싶었겠죠. 근데 이제 뉴스 프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안 했는데. YTN. 예. 그러고 보니까 옛날 텔레토비 프로그램에서 뵌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배경에서. 9698 쓰시는 분은 노중훈 작가님, 탁재영 PD님, 이우석 소장님 그동안 많은 맛집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저희도 잘 부탁드립니다. 진짜 새해에도 변함없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성경님이 파키스탄 현지인 같아요. 네. 예, 누군지 알겠죠? 예, 누구 말씀하신지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염을 좀 기르고 올 걸. 타키스탄. 정일임님은 영국에서 먹는 고기 파이 같이 생겼다 그러고. 그게 새 음식인데 영국. 근데 진짜 고기 민스 파이처럼 파이. 생겼어요. 그렇구나. 이거 위에 이거 뚜껑 열면 고기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열면. 네.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모자뿐만 아니라 네. 오늘 하고 목도리라 그래야 돼요. 그렇죠. 저것도 그쪽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이제 좀 맞춰봤죠. 제가. 그러니까. 낙타 타고 오셨어요? 가만 보면 은근히 패셔니스타야. 옷 엄청 잘 입죠. 이 월드 클래스야. 맞아, 지금 맞아. 땀이 나고 있는데 일단 컨셉을 한번 이렇게 잡은 이상 한번 견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네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네, 겨울에 두 분 다 옷 때문에 더워하시고 여름에는 추워하시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새해를 여는 추천 음식인데요. 이 주제에 앞서서 주제와 연관되는 이야기니까 또 우리 세 분 중에 우리 소장님이 제일 네. 연장자이시기도 하고 그런가요? 그럴 걸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새해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덕담. 예. 올해는 가만 토끼처럼 깡총깡총 뛸 수 있는 그런 한 해 도약하는 한 해로 모든 매사에 일 잘 되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네. 도약하자. 아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새해를 여는 추천 음식.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냥 새해 특집이니까? 그렇습니다. 아. 네네네.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저희의 기호도 담아서 또 우리 웅냥이 여러분들이 드시면 좋을 것 같은 또 한 해가 잘 풀리기를 소망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담아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제가 주제 선정에 상당히 맞습니다. 심혈을 기울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다른 분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세 분이서 아주 네. 짧게 딱 네. 치고 빠지기로 네. 난 새로운 해가 밝으면 꼭 이건 먹는다. 작가님? 저요. 책. 왜냐면 이제 제 독서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염소세요? 자, 먹는다니까. 책을 좀 먹습니다. 새해 초에 바짝 먹습니다. 피디님? 네. 저는 술. 술. 좋은 술. 근데 그거는 작년에도 드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새해를 여는 술이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우 예고까지 이렇게 소장님? 저는 아침이니까 신년 해가 밝으면 무조건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해장을 해야죠. 해장. 정말들 일관성 그래.
해장을 하신다. 책을 먹는다보단 낫다. 10년 해장. 10년 염소 해장. 염소. 네네. 자 그래서 오늘 새해를 여는 추천 음식 맛집 알아볼 텐데 자 오늘도 변함없이 탁피디님의 TMI 역사 들어가 볼게요. 네, 지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행운을 불러오고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싶은 거는 세계가 공통적이겠죠. 그렇지. 그래서 세계에서 전 세계인이 또 그런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새해 음식으로 호핑존이라는 게 있어요. 이 호핑존이 뭐냐면은 콩, 야채, 돼지고기를 볶아서 밥에 얹어 먹는 건데 남북 전쟁 당시에 폐허가 된 미국 남부 지방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버려진 음식으로 요리를 해먹던 거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도 그런 게 있구나. 네네. 그래서 호핑존의 재료인 콩은 돈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투성귀는 이제 지폐를 의미하고 돼지고기는 부를 상징해서 새해에 이제 돈 많이 버세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다 비슷비슷해요. 사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순두부 같지 않아요? 순두부 같아. 아니 근데 버려진 거라더니 뭐 돼지고기도 먹고 그래요. 아 근데 이 유래가 뭐 네. 버려진 거 어떻게 전쟁 이후에 황폐화된 땅에서 버려진 걸로 가지고 음식을 만든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부대찌개랑 부대찌개랑 비슷하고요. 비슷하죠. 네. 아 그러네. 희한하다. 네. 이제 중국에서는 새해에 1월 1일 0시에 만두를 먹습니다. 만두 중에서도 이제 자오즈라고 하는 만두인데요. 아 맛있지. 네네. 자오즈. 밀가루 반죽에 돼지고기 다진 거, 각종 야채를 넣어 빚은 거고요. 예. 우리는 이제 이걸 교자라고 부르죠. 아 교자. 네. 근데 이 자오즈는 교차점을 의미하는 자오즈와 발음이 유사해서 새로운 해와의 교차점인 1월 1일에 먹는다고 합니다. 발음이 비슷해서. 네네네. 아. 참고로 제 발음은 그 성조와는 아무 관계가 없이 그냥 제가 읽고 싶은 대로 읽은 겁니다. 아 단어에도 성조가 있어요? 있죠. 아 네. 단어에도 성조가 있어. 이게 자오즈일 수도 있고 짜오즈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오즈. 네. 그래서 요거를 장수를 의미하는 그런 국수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요 안에다가 동전이나 대추 같은 걸 넣어서 동전? 이게 딱 그 발견하는 분이 아 올해는 재수가 좋다. 하지만 이빨은 잃어버렸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위험하네. 네, 임플란트 하러 가야 돼요. 새해 벽두부터.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에서는 특이하게 포도를 12알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거 왜 새해를 왜일까? 알리는 제야의 종이 울릴 때마다 포도를 한 알씩 먹는데 그러니까 1월 1일 00시에 이제 12번의 종이 울리잖아요. 그때 종 한 번 울릴 때마다 포도를 한 알을 먹는 건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숫자 12가 새해 12달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한 알 먹을 때마다 소원 하나를 빈대요. 네네네. 12개나 빌어. 예. 그렇죠. 욕심쟁이들. 어유. 나중에 프랑-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10개부터. 프랑스에서는 갈레트 데 루아라는 걸 먹는데 요거 이제 밀가루로 만든 동그란 파이고요. 그래서 요걸 먹는 게 딱 그 정월 초하루보다는 1월 6일. 그러니까 이제 주현절이라는 가톨릭 축일에 먹는 건데 요것도 만들 때 도자기 인형을 넣는데요. 도자기 인형. 그래서 한 2, 3cm 되는 도자기 인형인데 본 적 있다. 네, 이제 요거 먹다가 이제 요건 좀 크니까 혀에서 딱 걸리겠지. 그래서 요걸 발견한 사람이 왕관을 쓰게 된대요. 예. 그래서 금빛 왕관을 쓰고 그 자리에 왕 또는 여왕이 돼서 이제 축복을 받으면서 어허. 새해를 시작하는 거죠. 기분 정말 좋겠죠. 야, 올해는 뭔가 진짜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자,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먹는데 우리나라라고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떡국을 먹죠. 근데 그렇지. 이제 떡국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이 떡국이에요. 그러니까 설날 아침에 조상한테 이제 차례를 올리고 그 다음에 세배를 하게 되는데 그 차례상에 올렸던 게 떡국이고, 그래서 가래떡은 하얗고 길죠. 그러니까 이게 장수와 번영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동전처럼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풍요를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예. 재물. 네네,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특이한 게 개성의 떡국은 이렇게 동전처럼 자르는 게 아니라 가래떡을 끝을 이렇게 비틀어서 조랭이. 네네 이렇게 조랭이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그 끓는 그 국물에 넣는데요. 그래서 이걸 조롱떡국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조선 개국 초에 속이 한번 배배 꼬였잖아요 이게.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열면서 고려가 망하면서 예. 그래서 그때 원한을 푼다. 이 떡에다가도 좀 이 스트레스를 풀자. 이렇게 해가지고 비틀어 떼가지고 국물에 넣어서 저 위쪽에서. 네네네. 그게 이제 유래를 했다고 하고요. 재밌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른들한테 세배를 하러 가면은 세뱃돈을 주시잖아요. 예. 근데 옛날에는 어른들한테 세배를 하러 가면 절을 받으시고 나서 세찬이라고 하는 다과를 내주셨어요. 세찬? 세찬. 세찬. 그래서 이 세찬에는 생밤, 대추, 곶감 같은 그런 예. 그 가벼운 뭐지 핑거푸드 그리고 이제 강정이 꼭 포함이 됐대요. 강정도 새 음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세찬에 빠지지 않는 게 세주입니다. 세주가 이제 건강하라고 마시는 술. 네. 그래서 이 세주는 반드시 찬술을 쓰게 되고 예. 그다음에 또 특이한 거는
어린이들도 마셔요. 아. 그래서 마시는 순서가 가장 어린 친구부터 마셔요. 술을요? 네, 그래서 이 여기에 쓰이는 술이 뭐냐면 어린이들이 마셔도 굉장히 그 부드럽고 편안한 그런 술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끓였거든요, 이 술을. 그래서 알코올이 좀 날아가요. 모주처럼 우리 코너에서도 한번 얘기해서 전라북도 순창에 있는 예, 그 예. 술 이야기를 한번. 그래서 이제 요게 이름이 뭐냐면 도소주인데요. 도소주. 그래야 도소주가 소주가 아니라요. 요게 이제 무찌를 도자에 사악할 소자를 써서 사악함을 없애는 술이란 뜻이에요. 좀 그래서 마셔야겠다, 제가. 뭐 말린 도라지, 방풍, 그다음에 뭐 산초, 계피 요런 게 이제 색깔이 다 붉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을 쫓는 의미가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여기에 팥 14알이 들어갑니다. 예. 요것도 귀신 쫓는 의미예요. 14알. 딱 14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하룻밤 우물물에 담가놔요. 예. 근데 이제 우물물에 담가서 독성을 좀 뺀다는 의미도 있고 그 우물이 마을 공통의 우물이니까 이 우물에도 좀 이런 신령한 기운이 깃들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아하. 그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그 정월 초하루 새벽에 건져냅니다. 동트기 그래, 전에. 그래서 요거를 청주에다가 넣고 뭉근하게 한번 끓여줘요. 그러면은 이 끓이면서 알코올이 조금 날아가고 그다음에 그 약재 성분이 녹아 나오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마셔도 속이 편안한 그런 술이 된다고 합니다. 저 한국인의 밥상에서 봤어요. 전라북도 네네. 순창에서 저 술을 맞아요, 만드는 맞아요. 걸로. 거기 나오는구나. 그래서 요거는 요거를 한 사람이 마시면 한 집안에 역병이 없고 한 집안이 마시면 한 마을에 역병이 없다고 했거든요. 어허. 근데 이제 요 도소주를 마실 때는 가장 나이 어린 사람부터 마시고 꼭 입을 동쪽으로 향하고 드셔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룰이 이런 있네. 그 슬기로운 우리 새해 풍습을 찾아내서 지켜보시면서 새해 염원 한번 빌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좋았습니다. 자, 오늘 TMI 들으시면서 우리 청취자분들 오동준님께서 청취자분들은 방송 안 듣고 탁피디님 보라만 보고 계세요. 하시길래 무슨 말인가 쭉 봤더니 양원영님 탁피디님 모자밖에 안 보이는데 공갈빵 같아요. 시리님은 모자가 왕만두 같아요. 이제 이 모자 이름 생각났어요. 파콜. 홍소희님 탁피디님 아담 드라이버 닮았어요. 많이 듣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아담 드라이버 닮았다고요? 그 스타워즈 새 예, 시리즈가 나왔을 카일로 때 렌, 예. 탁지영이 저기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정말요? 네. 그래서 별로였구나. 영화가. 스타워즈 시리즈가 완전 망가졌는데. 전 세계 아이고. 저를 닮은 친구들이 많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제 그 도플갱어들이 그 오동준님.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디마리아라고. 오동준님은 탁재영님 옆모습이 약간 유호성 씨 닮았다고. 유씨 집안에 저 닮은 분들이 또 많아요. 다 닮았대. 유호성 씨, 뭐 유시민 선생님, 유세윤 씨. 닮은 각도 하나만 보여줘봐요. 닮은 한번 각도? 판단해 볼게요. 누구랑? 뭐 유씨 가면 아무나 본인이 얘기하고. 유호성은 이쪽이고. 네. 닮았어. 아니 없지 않아 있긴 해요. 나온다. 유세윤 아세요? 있네. 새해 벽두부터 못 볼 꼴을 봤다. 못 볼 꼴을 봤어. 저런 게 좋죠. 저는 다 저 이상봉 선생님이나. 장미숙님께서 목도리 풀 수 있는 기회 주신다고. 진짜 너무 더워요. 지금. 그래. 풀어. 그러고 있어요. 편하게 수증기 올라오고 있어. 괜찮아요. 목도 예쁜데 왜? 자, 우리 새해를 여는 추천 음식 TMI 역사까지 들어봤고요. 맛집 한 군데 서둘러 가보고 우리 네네. 3부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예, 첫 번째 맛집 가보겠습니다. 사실 소장님께 먼저 양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장님이 토끼 음식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네. 네네네. 사실 이제 토끼 같은 음식을 예전에는 많이 먹었어요. 농경사회에서 그러게요. 농한기 때 사냥을 해가지고 토끼 맞아요. 잡이해서 먹었는데 사실 요즘 뭐 이런 약간 음식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토끼와 관련된 음식인데 경북 예천으로 갑니다. 영국면에 있는 용국면이야. 심지어 영동이에요. 예천이 굉장히 내륙인데 예. 내륙인데 용국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용국역에서 파는 예. 토끼 간빵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토끼 간만 먹는 거예요? 아니면 토끼를 통째로 먹는 거예요? 토끼 간입니다. 간만 먹는 예. 거예요? 용왕님이 탐내신 게 사실 토끼 자체가 아니거든요. 간이었죠. 토끼 그렇지. 간. 그래서 토끼 간빵이 있는데 야, 신기하다. 이름만 들으면 언뜻 손이 안 갈 것 같은데요. 어. 예, 이게 굉장히 맛도 좋습니다. 어. 예, 특히 이제 간에 좋은 헛개를 넣어가지고 예, 영왕님이 간이 안 좋잖아요. 이게 다 넣구나. 뭔가 간 종합 세트. 영왕님이 사실 고래에서 나온 술고래였어요. 간이 안 좋아지니까 야 이거 간은 뭐 해독할 거 없냐 그랬더니 토끼 간이 좋습니다 한 거죠. 그래서 이 영왕면에 있는 영왕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토끼 간빵을 파는데 국내산 통밀로 만들었고요. 예. 동글동글하게
생긴 버전이 있고 토끼 모양의 버전이 있는데 팥이 한쪽은 팥이 들어 있고 토끼 모양에는 크림치즈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이들도 뭐 중장년층도 모두 좋아하는 그런 맛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맛이 좋아서 예. 지자체에서 만든 이제 특산 빵 중에서 인기가 굉장히 좋은 빵입니다. 근데 이게 소장님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네네. 토끼도 있고 용왕님 모양의 빵도 있고 자라도 그러니까 거북이. 근데 이게 그림을 옆에 그려 놓으면 그거구나 하는데 그냥 보면 모르겠어요. 실제 보면 몰라. 토끼밖에 못 알아봐요. 나머지는 잘못 귀가 만들었나? 쫑긋하니까. 예. 아무튼 저기 혹시 농담인데 네네. 고지고대로 들으신 분 계실까봐 안에 토끼 간 진짜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간에 좋은 빵. 팥이 들어 있고요. 아니, 나 헛개가 혹시- 들어 있고. 혹시 오해하실 것 같아. 간이 아까 딱 맞아요. 간이 딱 맞아요. 너무 재료를 곱게 가하는 네. 빵. 그러니까 너무 분명하게 근데 왜 말씀하셨어. 우리가 보통 소장님 지방에 가면 이렇게 특산물을 활용한 이런 네. 뭐 풀빵 스타일의 많죠. 이런 많이 팔잖아요. 예. 그거보다는 굉장히 그 내용물 충전물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같고. 그러니까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아서 그냥 경주에 있는 황남빵이나 이런 것처럼 네. 이제 미는구나. 예전에 특산물이 됐습니다. 게다가 또 시그니처. 용국면이니까. 꼭 먹어보고 싶다. 네네. 안에 안고가 뭐였다고요? 안에 들어있는 앙금이 팥앙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제일 많이 느껴지는 맛은 판 맛이겠네요. 그게 제일 동글동글한 모양이 있는데 아까 그 모양 말고요. 그게 가장 많이 팔리는 거고요. 어린 자녀들 있으신 분들은 아까 그 토끼 모양. 아까 잠깐 보니까 비트도 뭔가 좀 활용해서 속을 채운 것 같은데. 비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천에 나는 특산물을 조금씩 다 넣었어요. 깨나무도 들어 있고요. 일단 국내산 통밀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여기서 내세우는 겁니다. 여기 그렇지 장점이지. 빵을 먹는데 해장이 되겠네요. 감독까지야. 좋아. 네. 아내가 근데 야 예쁘다. 실하고 예쁘다. 다양하네, 아내.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귀엽다. 새해를 여는 추천 음식 맛집 우리 알아보고 있고 첫 번째 맛집까지 가봤어요. 여기서 우리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 탁피디님 TMI 역사 들으신 분들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으시고 탁피디님 모자만 보신 분들은 못 맞출 수도 있어요. 새 음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떡국을 먹고요. 포도 12알을 먹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과연 어딜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멕시코, 2번 프랑스, 3번 중국. 힌트. 이건 진짜 힌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저는 그러면 저기 진양철 회장님 버전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진짜 재밌게 보셨구나. 최근에 늦바람이 나가지고 느껴봤어요. 포도를 먹었다고? 도중이 그럼 네 나이 몇이고? 네 올해 나이는 몇이고? 나이 몇이고? 몇이고란 말이야. 와, 훅 들어왔어. 와, 근데 힌트도 힌트인데 되게 잘한다. 싱크로율이 높은데? 돈이 되나? 연습 얼마나 했어요? 힌트 잘한다고. 연습 얼마나 했어요? 요새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목소리 잘하는데? 톤이 굉장히 흡사했고요. 오늘은 연기력과 퀴즈 힌트력이 조합된 5점 만점. 절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최고였습니다. 이거 잘해가지고 뭐 하려고? 전국 대전 나가나? 완벽한 힌트였어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코코의 OST에 들어있어요. Remember Me 그리고 랄롤로나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재밌게 듣고 있어요. 원래 허지웅 씨 좋아했는데요. 라디오 듣다 보니까 친근하게 느껴져서 더 좋았어요.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어요. 노탁스의 맛맛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맛꼰대 노중근 작가, 여인교회 요조 탁재영 PD, 삼장밥사 이우석 소장 모시고 새해를 여는 추천 음식 맛집 알아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힌트였어요. 그렇습니까? 도주인이 재밌더라. 야, 요거 한 석 달 본다 요거. 아니 지금 석달 간다 이거.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역대급이었습니다. 난리 진짜로. 났어요. 진짜 지금. 그러니까 보통 성대모소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힌트의 위트가 떨어지는데 이거는 뭐 오늘 권하영님께서 댓글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일하다 말고 완전 웃었어요. 성대모사 최고. 이윤정님은 멍 때리면서 듣고 있었는데 버스 기사님도 승객들도 저도 다 터졌습니다. 오늘 점심 먹은 거 다 소화됐어요 하셨어요. 어쩌실 거예요?
열심히 정주행한 그 보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끝까지 보였어요? 좀 땡겨서 봤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막 봐는 좀 그렇더라고요. 9698 쓰시는 분께서 이제 우리 한 분씩 이렇게 즉석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네네. 오늘은 이분이군요. 서울 경기 쪽에 김치, 고기, 만두 전골 잘하는 맛집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일단 저는 경기도 부천 그 삼정동에 디귿집이 있는데 여기 순두부, 만두국, 접시만두, 만두 전골 제가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우리 은채 작가한테 상호를 보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9698님께 보내드릴 거고 소장님 합정동에 있어요. 합정동에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서울 경기 쪽에 알려달라 그랬으니까 서울과 경기 딱 사이가 합정동이거든요. 네, 합정동에 가시면 예전에 그 니은 호텔이라고 있어요. 거기 니은 호텔 길 그 망원동 들어가는 길로 딱 들어가시다 보면 오른편에 바로 나옵니다. 가정집처럼 생겼어요. 이따 은채 작가한테 좀 상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일산 대화동 쪽에 있는 예. 미음 여기도 미음 만두는 미음이 맞나 봐. 미음 집인데 여기는 제가 한번 여기 허증쇼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었고 그 전직 직업군인 출신의 맞다. 네, 주방장님께서 직업군인이라고 하니까 네네네. 기억나네요. 네네네. 늘 똑같은 자세로 만두를 빚으시는 그 집. 네. 알겠습니다. 만두 전골 노탁석 맛있습니다. 세 분께서 추천하신 이 맛집 9698님께 저희가 단문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자, 우리 오늘 늘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식당 이름은 방송 중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방송 끝나자마자 우리 코너 끝나자마자 노탁석의 맛맛 게시판 또 허지웅 씨 인별그램에 정확한 상호명 그리고 찾아가시는 방법 이런 거 다 써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찾아가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코너 팟캐스트로도 올려놓고 있죠. 자, 우리 작가님부터 다시 맛집 떠나볼게요. 네, 부산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부산시 부산 진구 부전동 서면이죠. 서면에 있는 리을집이 되겠고요. 새해를 화끈하게 한번 시작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요즘 많이 춥습니다. 뭐 밖에 걸어다니면 정말 얼굴이 얼얼한데요. 이럴 때 속도 얼얼해지자. 얼얼함을 얼얼함으로 이기자. 그래서 마라허거 전골집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판이 전부 한자였구나. 맞아요. 진짜 인기 많은 집이고 이 집도 완전 빨가니까 귀신들은 다 도망가겠네요. 그렇지. 최근에 서울로 상륙했어요. 성수동에. 네. 오, 성수동 있군요. 이분이 이제 그 중어 중문과를 전공하신 젊은 여자 사장님이신데 사업 수완이 어마어마한 분이고요. 저도 이제 하도 인기가 많다 그래서 가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근데 잠깐만. 노 작가님 매운 거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캡사이신의 매운맛이 아니라 또 마라의 그렇지.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향신료의 매운맛은 좋아하지. 혀를 마라가 그런 거잖아요. 고통스럽긴 하지만 한번 쫙 왔다 강렬하게 왔다가 강렬하게 빠지잖아요. 혀를 막 물고 늘어지지는 않으니까. 예. 이 집은요 여러 면에서 장점이 많은데 주문하기가 너무 편리해요. 요즘 이런 집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테이블마다 테이블에서 키오스크. 네,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 사실은 일하시는 분들한테 뭐 여기 가위 좀 갖다 주세요. 뭐 저기 뭐 후춧가루 갖다 주세요 하면 되게 좀 미안하잖아요. 불러서 그분들이 오시면 뭐 드릴까요 하고 다시 또 한번 일을 더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종업원 호출할 때 뭐 예를 들면 뭐 냅킨 뭐 후춧가루 이런 게 다 쓰여 있어요. 키오스크에 써 있네요. 빨대 무슨 뭐 국자 이런 것들이 가위. 네, 사장 나와. 그거를 누르면 사장 나와라니. 아니 그런 것도 그분 있을까? 일하시는 분들도 여기 상당히 편리야. 밑에 내가 누군 줄 알아. 뭐 이런 것도 써 있고 지금. 망하고 싶어? 이 집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마라허거 전골인데요. 양고기나 소고기 둘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사형제의 선택은 저는 알고 있죠. 우린 냈다 양고기지. 당연합니다. 우리 냈다. 그렇지. 당연합니다. 양고기지. 예, 무조건. 예. 양띠가 나만 보면 벌벌 떨어요. 제가 양띠입니다. 아 그래요? 예, 79 양띠.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정말 건더기가 너무너무 풍성해요. 지금 위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뭐 포두부, 그다음에 넓적당면, 어묵, 그다음에 소시지도 있고 연근도 있고 청경채도 들어가고 숙주 양이 진짜 많습니다. 고기의 양도 섭섭하지가 않고 잠깐 이게 지금 마라탕이에요? 아니 마라 싼 네. 거예요? 이게 이 집에 마라허거 전골이라고 굳이 이름 붙이거든요. 마라허거는 전골? 보통 우리가 샤브샤브 형태로 이렇게 홍탕 백탕 해가지고 예. 네. 끓으면 살짝 데치듯이 해서 먹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경계선이 없고 큰 냄비에 계속 끓여가면서 전골 형식으로 먹는 거. 짜작하게. 그렇지. 그래서 마라고 하고 전골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건더기가 정말 풍성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꺼내가지고 드시는 재미가 있고 맵잖아요. 당연히 얼얼하고 맵고 약간 마비가 오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흰 육수를 별도로 부탁해서 부어달라고 하면 조금 중화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 집 히트작 중에 하나가 마늘 기름장이거든요. 마늘 기름장. 이게 상당히 맛있어요. 이걸 한 번 드시는 분은 없어요. 계속 리필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게 마늘과 기름의 조합이기 때문에 매운맛을 조금 그래도 중화시켜주는 게 있고 아니면 흑식초를 조금 타서 그렇죠. 드시라는 그런 조언도 있고 마지막으로 그거 있잖아요. 땅콩 소스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좀 찍어가지고 드시라는 게 있고 재미있는 지점은 고기 튀김 정 매우면 찬물에 밥 말아 드세요라는 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이게 사장님이 제치인 거지. 배부름주의라고 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양고기 마라호가 정말 2인분에 더해가지고 사천식 매운 돼지고기 튀김도 시켰어요.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고기 튀김이니까 잘 튀겼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어떤 지점을 약간 함유하고 있어요. 뭐냐면 너무 바짝 튀기지 않은 거예요. 약간 부드러운 지점이 네네. 가미된 그런 튀김이고 위에 고수를 얹어주고 저걸 뭐라 그러죠? 그 소장님 그 왜 우리 양꼬치 같은 거 찍어 먹는 거 있잖아. 찌라는 게 쭉 많이 뿌려주고 네, 저 이런 식으로 맛있겠다. 그래서 요거 아주 별미입니다. 그래서 조금 배가 부르더라도 이것까지 함께 이거 말고 꿔바로우도 있는데 개인적인 추천은 매운 돼지고기 튀김이 되겠습니다. 이거 저기 중국집에서 탕수육 배달했을 때 이게 소스 따로 주는 데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그냥 그 소스 안 붓고 고기 튀김만 찌란 따로 이렇게 구해가지고 뿌려서 먹으면 그래도 되겠지. 맛있겠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고량주 하이볼이 있습니다. 이거 탁 PD님이 엄청 좋아하시는데. 이야. 저도 사실은 땡긴다. 지난해 제 개인적인 술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 고량주 하이볼이거든요. 이은 그 브랜드 있잖아요. 네네. 그걸 타면 진짜 맛있는데 이 집도 잘 탑디다. 근데 아까 그 마늘 기름장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충칭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허거 먹을 때 많이 조제해서 먹는 그 소스거든요. 맞아요. 고기 찍어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허거집 가면은 왜 소스를 자기가 이렇게 조제할 수 있는 곳 있잖아요. 예, 그런데 땅콩 소스랑. 가면은 늘 제가 사람들 거기 서가지고 계속 소스를 배급해 주거든요. 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늘 기름장이 뭐냐면은 마늘하고 참기름하고 고수하고 해가지고 설탕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중독이 엄청 강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만 드시는 분은 없다라는.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만들어 준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 지금 우리 작가님이 가신 데는 네네. 여기가 그 부산집이에요? 아니면 여기 부산집이요. 서울의 분점이 부산시 아니고?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이죠. 거기 위치한 집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수에도 두 번째 식당을 냈습니다. 난 성수로 가야겠다. 괜찮아요. 꼭 가야겠다. 이거는 만약에 웅디가 예. 불만족스럽다. 예.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죠. 네. 개인적인 취향이니까요. 뭐 약간- 예. 여기는 무조건 제가 좋아할 것 같은데요. 진짜 맛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합니다. 끝내주는 네. 네네. 새해 추천 맛집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세 번째 맛집 가볼게요. 네. 저는 뭐 아까 제가 TMI 때 말씀드렸던 것들을 또 이제 받아서 그거를 그럼 마시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도소주 한번 맛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도소주. 네네네. 안국역 2번 출구에 있는 지읒 갤러리인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갤러리? 이게 이제 그 공공기관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농축산식품부랑 그래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통주의 맛과 멋과 문화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국역 2번 출구 헌법재판소 건너편에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종로구 제동. 네네. 제동이죠. 네. 여기가.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여기가 이제 강남에 있었는데 작년에 북촌으로 이전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쪽에 이제 한식 문화 공간, 뭐 전통주 관련해서 연구 교육기관 이런 게 많아가지고 시너지를 내려고 이쪽으로 오신 것 같아요. 여기 분위기 좋네. 잘해놨네. 여기가 진짜 잘해놨는데 아이고. 딱 들어가면은 잔잔한 음악이 흐르면서 벽에 이렇게 정말 도서관처럼 수많은 우리술이 잘 진열이 돼 있고요. 전국에서 만든 500개가 넘는 그런 명주가 상설 전시가 되는 곳이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 그리고 찾아가는 양조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양조장 그렇지, 중에서 그러니까 그 시설적으로도 괜찮고 교육 프로그램도 있는 곳을 나라에서 지정하게 찾아가는 양조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 찾아가는 양조장에서 만든 술 그리고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만든 술 같이
꼭 마셔봐야 되는 그런 전통주를 엄선해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치 이제 미술관에서 네. 작품들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술을 네. 누가 지금 설명해 주고 네. 계시네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도슨트가 있어요. 아. 도슨트의 안내를 받을 수가 있고 전통주 도스트. 네, 도스트. 네, 네. 그 전통주 소믈리에가 여기 상주를 하면서 각 전통주의 맛과 향과 뭐 특성, 재료, 역사 이런 것들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미리 시간을 예약하고 시간을 맞춰서 가면은 이 도슨트가 설명해주는 것도 듣고 그러면서 무료 시음까지. 괜찮다. 무료. 네네. 그래서 하루에 7번 요 시음 그 프로그램이 있고 그 중에 2번은 영어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때는 안 가야겠다. 요 예약은 이제 대형 포털에서 검색해 보시면 예. 그 아예 그 예약까지 할 수 있게 딱 돼 있고요. 그래서 시음은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시음은 이제 멀쩡할 때까지. 진짜 야 좋다. 모자 쓰고 다시 가서 다시 줄 서가지고 또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달마다 그 달의 시음주를 언론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번 달 그러니까 이제 1월이죠. 시음주로 6개월을 저온 숙성한 탁주. 그리고 100일 동안 빚는 걸 5번을 빚습니다. 술을. 예. 그러니까 이제 한 술을 빚는데 오양주. 그렇죠. 예. 고두밥을 5번을 넣어서 5번을 빚은 다음에 6개월을 숙성한 전통 청주. 그래서 요거 마셔보면 아주 그냥 과일 향도 나고 그냥 약간 산미도 올라오고 아주 맛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샤도네이라고 불리는 그런 포도가 있어요. 청수 포도. 그 저기 청수 안산 포도. 쪽에. 네, 그렇죠. 이 청수 포도를 이용한 청수 화이트 와인 그리고 전통 누룩으로 빚은 다음에 상압으로 증류해서 1년 동안 숙성한 증류식 소주. 요게 1월에 가 보시면 이제 드실 수 있는 라인업이 너무 좋은데. 네. 이번 달에 가면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걸 먹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 이걸 다 작가님이 드시면 2월달에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이 시음을 하루에 7번이니까 계속 돌다가. 아까 노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그 마라포거 전골을 먹으러 갈 때 이 술을 이 중에는 아마 증류주가 잘 어울리죠. 증류주가 그래서 그렇지. 전통 누룩으로 빚은 다음에 네. 이걸 이제 요새 감압 증류라 그래가지고 예. 기압을 낮춘 상태에서 증류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통 방식으로 상압 증류한 다음에 1년 숙성한 술을 지금 가시면 맛볼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다. 근데 그 집에서 외부 음식 많이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뭐 아까 좋죠. 하이볼 아까 먹어. 하이볼 먹어야지. 하이볼 먹어야지. 예, 그 그렇지. 고량주 하이볼 그렇지, 먹어야지. 그렇지. 자 그리고 요 갤러리는 훌륭하다. 우리 술과 관련해서 비즈니스 지원센터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술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주에 5번 이렇게 비즈니스 상담도 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관심 그걸도 있으시는 하네. 분들은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좋다. 자 우리 추천 맛집 요번에 소장님 차례로 다시 돌아갈게요. 네네. 예. 저는 대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좀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유성구로 가겠습니다. 유성 왜 강한 인상이라고 왜? 수성보다는 유성이 좀 진하죠. 예. 근데 여기 가시면 정말 오늘 히읗집이 있습니다. 히읗집. 오늘 뭐 먹었어요? 새해 첫날에. 아까 해장 먹었어? 해장. 컨디션이 너무 오늘 좋은데. 너무 좋은데? 날아다녀요 지금. 어휴. 이게 아니라 원래 수성구도 있고 대구에 가면 알죠. 그래서 대전에 유성구가 있으니까 좀 예. 지워지지 않는 알겠습니다. 그런 인상 남기기 위해서 히읗 개성만두 전골. 히읗 개성만두. 오. 여기가 본점입니다. 몇십 되는데 일단 값이 저렴해요. 1인당 10,000원 정도 됩니다. 만두. 네. 10,000원꼴에 뭐가 제공되냐면 만두가 4개씩 2인분부터 이제 만두 전골 음식 특성상 1인분은 안 돼요. 예. 2인분부터 제공되는데 예. 그 만두가 8개가 나옵니다. 8개. 예. 근데 그 만두의 크기가 크다. 오재미만 해요. 오재미. 네, 오재미 저기 운동회 때 던지는 거. 그렇지. 밥 터트리는 밥 거. 터트리는 네. 아. 그리고 오재미는 안에 좀 헐렁하게 들었잖아요. 콩알이. 여기는 속이 막 뚫고 나오려 그래요. 빵빵한데 네, 뭐. 빵빵한데 이거를 육수에 넣으면 좀 더 빵빵해집니다. 그리고 이 마리만두 전골이지 사실 국수 전골처럼 고기를 이제 샤브샤브로 데쳐서 맛있겠다. 넣을 수 있어요. 고기와 채소를 넣고 팔팔 끓인 다음에 나중에 또 기본 제공되는 칼국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또 넣어가지고 이제 칼국수 넣어야지. 국수 전골로 드실 수도 있고요. 아, 좋다. 맨 마지막에 이제 사장님 잘 안 볼 때 밥을 넣고 볶아 드시면 됩니다. 왜 만두 사장님이 하나 안볼 때? 남겨놓고 예? 사장님이 왜안 설거지할 때 힘들잖아요. 아 그래. 별로 못 볼게요. 식단에서 그건 권장하지 아니고 않아요? 예, 이제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줄을 많이 서는 집이다 보니까 그러면 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공깃밥을 하나 시켜가지고
만두를 하나 터뜨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 남겨. 그렇지. 사진만 봐도 네. 사람이 많을 법하네요. 그렇죠. 일단 푸짐하죠. 예. 맛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고기도 질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만두만 자체만으로도 그냥도 괜찮은데 이걸 전골로 드시니까 얼마나 풍성하고 뜨끈한 한 해를 시작할 수 이게 있겠습니까? 고기 만두도 있고 김치 만두도 있네. 그 반반 주면 됩니다. 반반. 그래서 그렇죠. 근데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먼저 고기 만두를 먼저 드시고 나중에 김치 만두를 넣으시는 게 낫습니다. 아이고. 네, 왜냐면 김치 만두가 굉장히 칼칼하고 맛이 진해요. 예. 안에 있는 김치소가. 그래서 그 다음에 고기 만두를 다시 드시면 이게 무슨 맛이었지? 심심하겠지. 까먹죠. 심심하겠지. 아무래도 혀가 좀 작은 걸 바뀌- 먹어도 네. 그런데 이건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4개 이렇게 반반 시키면 나오잖아요. 예. 고기 만두 4개를 먼저 드시고 그다음에 김치 만두를 넣으시면 오히려 국물에 또 배어 나오면서 또 칼칼한 맛 국물 맛이 또 좋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소장님이 유성구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지금 유성구 맛집이었고 그래서 김진우님께서 수성구 되게 기분 나쁘네요. 이렇게. 수성구는 약간 청명한 예. 수채화 같이 예. 그런 이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이미 기분 대구 상하셨어. 수성구. 이미 기분 상하셨어. 어쩔 거예요. 수성구도 있었지. 지금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되고 저는 사실은 아까 들으면서 살짝 진짜 수성구가 걱정이 되거든요. 태양계 행성에 수성은 있는데 유성은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아주 전국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들으시는데 수성구 지금 주민이 왜 기분이 안 나쁘시겠어? 바로 문자 오잖아요. 조심해 주세요. 자, 우리 다음 맛집 가보겠습니다. 네, 광주광역시로 모시고 갑니다. 예, 서구 예. 농성동에 있는 기역집인데요. 이 새해를 평양냉면으로 출발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저도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평양냉면에 대한 뭐 개인적인 집착과 애착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나 완전 사라졌어. 그렇죠. 저도 좀 많이 사라지긴 저는 했는데 이제 오히려 어렸을 때처럼 분식집 냉면이 맛있어요. 고추장 푼 거. 입이 완전 돌아갔어 그냥 옛날 그렇죠. 그 대학교 1학년 시절로 돌아갔어. 그렇죠.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제는 안 찾아다녀 평양냉면. 자, 이 집은 다음 주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가볼래. 그래도 가볼게요. 왜냐하면 일단 그런 의미가 좀 만들어 보자면 예. 평양냉면의 국물이 정말 투명한 걸 막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형제도 그동안에 서로 좀 음흉하고 음험하고 이런 구석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속마음을 다 까고 네. 서로 투명한 그런 우리 사형제의 어떤 합을 만들자 아이고. 이런 의미에서 네, 여기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아이고. 일단 육수를 줍니다. 주전자에 예. 담아가지고 찐하고 그다음에 감칠맛이 있죠. 색 예. 좋다. 색 좋죠. 그리고 여기는 2017년 겨울에 생긴 집인데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여러 연구도 많이 해보고 어머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긴 해요. 근데 어머님이 예전에 뭐 그 집에서 하셨던 거를 뭐 재현한 건 아니고 이 셰프님이 돌아다니면서 연구해가지고 본인만의 스타일로 만든 건데 제 생각에는 본인만의 스타일은 어디서 제일 도드라지냐면 일단은 동치미를 안 섞고 고기 육수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고기 향이 좀 많이 배어 육향. 있다라고 평이 많이 나는 생각하실 수 있고 또 하나는 간이 여러분 오해하시면 제 기준이에요. 저 싱겁게 먹으니까 제 입엔 꽤 짜요. 강한 편이에요. 염도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평양냉면 특유의 약간 그 느슨함이 싫으신 분들은 오히려 예. 이게 잘 맞을 수도 있어요. 면의 상태는 굉장히 좋고요. 네. 그다음에 꾸미로는 뭐 고기랑 배랑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고 달걀도 올라가 있고요. 오이채가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문하시는 그러니까 평양냉면에 약간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이걸 드시면서 짝꿍으로 뭘 드시면 되냐 저는 만두를 먹었습니다. 네네. 만두는 굉장히 제 입에 잘 맞았어요. 간도 과하지 않았고 예. 슴슴하기도 하고 뭐 두부의 함유랑 이런 것도 좋았고 예. 피도 상당히 쫀득한 면이 과하진 않았고 이것도 그래서 하나의 만두와 하나의 냉면으로 출발해 보시는 새해 맑고 깨끗하고 자신 있게 아이고.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청량하게. 이 집은 청량하게. 제육은 없었나 봐요. 있죠. 이- 고기류도 있습니다. 심지어 바싹 불고기도 있어요. 네. 말도 있어요. 아까 두 분이 그 평양냉면에 대한 애정이 많이 옛날 같지 않다고 하셨는데 예. 저는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요. 저는 네. 그냥 차가운 국수가 보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좋지. 평양냉면이든 서울냉면이든 안 따집니다. 맞아요, 맞아요. 모든 차가운 국수를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제 모자가 더워서 그래요. 지금
그랬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메밀이 겨울에 맛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한치한의 묘미를 메밀로 풀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새해를 여는 추천 음식 맛집으로 꾸며드렸습니다.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그렇죠. 네, 특히 오늘 소장님 활약이 뭐. 그랬나? 네. 야, 장난 아니었어. 그리고 탁 PD님 모자의 활약. 하다 모자로. 이게 냉면용 모자였다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만두자도 되겠다. 아 그러니까. 자, 우리 정답은 1번 멕시코였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편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종 작가, 탁재영 PD, 이우석 소장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하루 풍경 남겨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김보경님, 여기는 친정엄마가 하시는 두부 전골집인데요. 도와드리러 왔다가 엄마도 허지용 쇼를 듣고 계셔서 너무 반가워서 문자를 보내요. 오늘은 냉이 가득한 두부 전골이라 향이 너무 좋은데 이 향기 허지용 씨에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엄마에게 웅디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거기가 어딥니까? 동네 좀 꼭 써달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다들 꼭 이렇게 안 쓰시더라고요. 아, 두부 전골 너무 맛있겠네요. 향이 여기까지 느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실제 그렇진 않고, 예, 가보고 싶습니다. 어딘지. 김보경님의 어머님 많이 힘드시다고 지금 따님이 걱정하시네요. 뭐 때문인지 잘 모르지만 이 허지웅 쇼 이 시간에 이렇게 언급이 되고 같이 소개가 되면은 동네도 안 나오고 가게에 상호도 안 나왔는데 이상하게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편의점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시험도 붙는다 그러고. 뭐 무슨 심의한 뭐 어떤 뭐가 있는지 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김복인님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두부전골집도 진짜 막 대박 나서 어머니 막 너무 힘들다고 오히려 사람 너무 많아서 힘들다라는 말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5월 한 해요. 액상 콜라겐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혜경님, 웅디 결심했어요. 매일매일 웅디 방송 듣기. 예쁜 사연, 따뜻한 사연 한 개씩 보내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해요. 짧은 글이라도 12월 말쯤이면 한 권의 소중한 에세이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 글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0636 쓰시는 분은 아내에게 새해 선물로 일기장 겸 다이어리를 선물 받았습니다. 매일 밤 일기를 쓰면서 오롯이 저만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선물해 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요. 올해 일기장에는 반성보다 셀프 칭찬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또 희망 섞인 말씀 보내주셨어요. 둘 다 있어야겠죠. 반성도 있고 칭찬도 있고. 하나만 있으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안기영님이 청하셨습니다.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비비의 아주 천천히 듣고 왔어요. 이지원님, 길고양한테 이름을 지어주셨대요. 송애교라고. 귀엽네요. 7250 쓰시는 분은 계약직 서류에 서명하는 날인데 계약직으로 지금 2년째 일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앞으로 또 1년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응원해달라고 하셨는데 파이팅입니다. 7250 쓰시는 분, 이거 정규직 전환은 없는 어떤 그 업무 성격인 건가요? 자세히는 써놓지 않으셨는데 무엇보다 건강하게 올해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단백질 보충제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8259 쓰시는 분이 그동안 02번으로 오는 전화 다 패스했는데 내일부터는 다 받아야겠네요. 청취조사 전화할지 모르니까요 하셨고, 신형대님도 올해는 청취조사 빨리 하네요. 02-2056에서 전화 옵니다. 꼭 받아야겠어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시간 되게 빠르네요. 원래 이맘때쯤 하던가.
이것도 4번 하면 한 해 가는 거야. 아이 참 희한합니다. 이렇게 시간 빨리 가네요. 내일부터 2주 동안 청취조사 기간이라고 합니다. 전화 받으시면은 12시엔 허지웅 쇼 듣는다고 또 잘 말씀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호김님, 임춘명님, 하정숙님, 신정은님, 오현성님, 유현일님, 김기현님, 김은숙님, 이현희님, 권희진님 이외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이름 다 못 불러드려서 죄송하고 오늘도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박상민의 해바라기, 이승철의 노을, 그리고 나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허지웅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 예고해드릴게요.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 내일 새해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소리꾼 고영렬 씨 그리고 테너 존노 씨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야, 이분들의 라이브를 들을 수 있겠군요. 자, 오늘 엔딩송 양원룡님이 김종환의 존재의 이유 신청하셨습니다.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돌아올게요. 연출 김은종,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박헌주, 저는 허지웅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너와 함께 하겠지.